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의한 의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는 많은 관심이 필요함에도 나와는 직접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 한순간 내 옆을 스쳐가는 의미 없는 일상으로 생각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일 중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고민하고 이해하는 관용을 베풀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제도의 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버려지고 방치되고 사람으로부터 천대받는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핵가족화 구조는 사회 구성원 간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개개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같이 생활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개인이나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반려동물의 증가는 때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유실이나 유기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반려동물로는 개와 고양이로 처음에는 많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반려가족이 되지만 번식에 의한 분양 문제, 질병에 따른 진료비 문제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당초에 가졌던 관심과 호기심은 점차 사라지고 이는 곧 준비 부족에 의한 유실이나 유기로 이어지는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에는 유실,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주인의 품으로 되돌아간 건 15% 미만이며 나머지는 동물보호소로 보내져 일정 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되거나 떠돌이 동물로 생활하게 됩니다. 2018년도 기준 서울의 경우 구조된 유기동물은 8,220마리이며 이 중 1,990마리가 안락사된 것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는 물론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소외자 등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동물공존도시 서울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유기동물에 대한 내용으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 요청,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료 지원, 재건축, 재개발 시 유기동물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동구의 경우에는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였고 2017년도에는 청사옥상에 길고양이 어울쉼터를 조성하였으며 견주 등에게 반려견 행동교정 등을 알려주는 반려동물 강동 서당을 운영하여 보다 선진적인 동물 정책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량구의 경우는 지난 4월 15일 동물복지 기본 개념부터 유기동물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역 캔망과 협의하여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 등 중에서 국민이 불편이 적고 길고양이가 이용하기 좋은 주민센터 5개소를 선정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 운영하고 지역 캣맘에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중성화를 실시하여 개체수를 조절하고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과 연계한 응급처치 및 감염질병 예방사업도 병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관악 만들기 조성을 위한 2019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동물보호, 복지 활성화 및 반려동물 관련 시민의식 개선 등 민, 관, 학, 협력을 통한 10가지 주요 정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갈등으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지만 위의 사례에도 있듯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식물 중 어느 한 개체가 사라지면 인간도 살 수 없는 자연 생태입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 비례한 유실, 유기동물 또한 증가할 것에 사전 대비하고 비반려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기동물의 생존을 보장하고 생명을 존중한 중성화를 실시하여 개체수를 자연 조절하는 정책 마련 등 인간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구 동물복지 정책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복잡한 사회구조와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어느 한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온 가족 모두가 항상 곁에서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 및 비장애 아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아들의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장애아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지만 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일부 장애아동의 경우 입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제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아동을 돌봐주거나 아동에 맞는 교육 방법에 한계가 있어 많은 고민을 하던 중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들려오는 답변은 즉시 입소는 어려우니 결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까지 기다리는 마음적 여유와 필요한 수가 있겠지만은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로는 하루라도 빨리 전문 교육기관에 입소시켜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의 장애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작고 소박한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희망은 삶의 원동력이자 충전의 에너지입니다. 결국 작고 소박한 희망을 잃어버린 장애아의 엄마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상담한 장애아는 서울을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애 영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12명 이상인 장애아 경우에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어린이집이 총 218개가 있지만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7개소, 구립 5개소, 민간 1개소, 법인 1개소이며 어린이집 총 숫자 대비 3.2%에 불과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인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등록 장애 아동은 3월 기준하여 총 69명으로 지적, 뇌병변, 자폐 장애 아동이 51명, 언어 등 기타 장애 아동은 18명이 있지만 비등록 장애아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장애 아동을 대기 없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 아동은 어느 누구와도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 아동을 보살피는 가족은 어떠한 결정에도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유아 특수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장애 아동에 대하여 보다 더 섬세하고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